자존감이 인생 최고로 낮았을 때의 제 모습입니다. 의외로 멀쩡하죠. 밝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억지 웃음을 짓고 사진을 찍었던 거였거든요. 내가 나 스스로를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숨기고 싶어서 억지로 웃음을 지었던 거였어요. 10대 때도 그랬고 20대 때도 그랬고 사람들이랑 있을 때 겉도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20대 후반에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모두 내려놓고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제가 자존감을 높였던 단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찾고 싶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안 된다. 지금 그걸 어떻게 찾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내가 지금 모든 걸 포기하고 자아 탐색, 자아 실현을 해도 되는 나이인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저는 제 속도를 지켰고 그리고 1년 후의 모습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월 소득이 80만 원 정도 상승을 하게 되었고 이 해당 연도에 공연을 3편을 참여를 했었어요. 누군가는 굉장히 작은 변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 그 당시에는 제가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이런 기쁨의 감정이 엄청 컸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감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0.01mm만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보자. 이 생각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아가시면 돼요. 너무 작은 방법인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작디 작은 마인드 하나가 제 인생을 너무나도 바꿨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걸 일상에 적용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제 그 당시의 기록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매일 스쿼트를 10개, 팔굽혀펴기 10개부터 했습니다. 어떤 날은요, 근데 5개밖에 못할 때도 있었어요. 어떤 날은 좀 컨디션이 좋아서 더 많이 한 날도 있었고요. 그것의 연속이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매일 하는 겁니다. 24년도부터 러닝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하루에 3km씩 제가 달리게 됩니다. 대단하죠? 엄청난 변화였어요. 두 번째로 제가 원했던 제 모습이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책상에 앉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꾸준히 일기를 쓰려고 하니까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한 것이 무엇이냐? 의자에 앉아서 단어 하나 쓰기가 제 목표였습니다. 그것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서 300일이 넘게 318일인가 꾸준하게 제가 감사일기를 썼었죠. 처음 시작할 때 진입 장벽을 낮춰버리니까 되게 쉽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기록이 하나하나 쌓이고 변해가는 걸 제가 이제 느끼잖아요.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큰 생각의 전환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자존감을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걸까요? 5가지 정도로 이 자존감 회복 그리고 자신감 회복의 원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경험이 쌓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한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잖아요. 나랑 한 약속은 너무 안 지킨단 말이에요. 관계에서도 그래요.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지각하고 늦는 사람 보면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똑같이 번번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나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죠. 이 정도로 사소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작은 단위들로 쪼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 100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스쿼트 3개부터 시작한 거고요. 책을 한 달에 10권 정도 읽고 싶다. 그러면 오늘 책 한 페이지만 읽는 겁니다. 일기를 매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오늘 하루를 한 단어로만 정리해서 써보는 거예요. 이러한 원칙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반드시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나로 저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목표를 정해서 포기하기보다는 당장엔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지켜나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원리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성공의 경험이 누적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무언가를 결심하고 성공했다. 아주 작은 거라도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 뇌가 성공으로 인식을 해요. 또 세 번째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원리는 불안함을 행동으로 해소시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도태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동시에 2가지를 생각을 하지 못한대요. 불안한 생각이 들 때 1분만 명상하기, 단어 하나만 써보기,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이거를 바꿔주잖아요.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뇌가 불안 자체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4번째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원리는 비교의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우리는 반드시 어제 나보다 나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제 내가 스쿼트를 5개밖에 못했어요. 오늘은 하나 했어.
그러면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더 덜한 걸까요? 어제 나에서 오늘의 나 하나를 더했기 때문에 우리는 플랭크를 6개나 한 거예요. 하는 경험밖에 안 남았잖아요. 비교의 기준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로 달라지게 되니까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5번째 원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걸 정확하게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내 에너지를 정확하게 집중시켰을 때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느끼게 돼요. 내 삶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으니까 저는 자존감이 되게 그걸 느꼈을 때 높아졌어요. 글쓰기를 잘 못하니까 그림에 좀 더 내 장점을 살려서 에너지를 실어봐야겠다 라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민도 사라지고요. 불안도 사라지고요. 좋은 일밖에 안 생겨요. 최고. 어떤 식으로 자존감을 높였는지 단 하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어떤 과정으로 변화를 해왔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위에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깨작깨작해서 언제 성장하고 언제 좋아질 건데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듣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꾸준히 뭔가를 시도해서 이루어본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꾸준히 뭔가를 해봤던 사람들은 정말로 하기 싫은 날에 그 0.01mm 움직이는 게 얼마나 어렵고 큰 노력이 들어가는지 알거든요. 아, 내가 0.01mm만 매일매일 달라져보자 라는 결심을 했는데 누가 옆에서 야,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벌고 언제 성공할 건데? 라는 말을 하잖아요. 가볍게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심하셨던 거 매일매일 조금씩 초조해하지 말고 이어나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점도 궁금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표를 너무 작게 잡으면 동기부여가 안 되지 않나요? 최종 목표를 낮게 잡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크면 클수록 좋아요. 대신에 제가 드리는 말은 그 목표로 가기까지의 단계들을 엄청 세밀하게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10cm를 움직일 거다라고 했을 때 0.01mm로 이 10cm를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가자는 거죠. 누군가는 왜 이렇게까지 나누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존감이 낮았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침에 세수하는 것도 힘들었고 자기 전에 양치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세밀하게 사소하게 그것부터 성취하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제가 1년 안에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저처럼 그런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에너지를 다시 끌어 모아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 소중한 삶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고속도로를 탄 것처럼 슝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